단타는 가는 말에 타서 살짝 즐기는 거죠.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거는 가다가 좀 쉬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내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향에 대한 투자 이거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매매 기법이 바뀌어요. 내 성향에 안 맞게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제일 많이 분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단타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구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뭐 아닌가요 뭐뭐 아닌가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단타라는 건 올라가는 걸 확인하거나 수급이 붙었을 때 이동평균선 위에 있거나 혹은 오늘 수급이 좋거나 재료가 나와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거나 그 다음에 호가가 계속 좋으면서 수급이 호가가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빵 하고 튀었을 때 이게 갈 것 같다 싶은 좋은 일봉 자리가 있어야겠죠. 그런 일봉 자리에서 튀는 부분에서 사가지고 더 튈 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가 내 매수가를 깨면 안 된다는 거래거나 혹은 이 손절선이 되게 짧게 잡아가지고 깨지면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났다 빠져가지고 본전 오는 거는 참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단타는 이제 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팔 때는 쭉 올려쳐가지고 단기 이평선이나 이격이 좀 벌어질 때 혹은 찍어가지고 고가를 확인할 때 전고점이나 직전 고점이나 걸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면 그냥 파는 거예요. 단타니까. 오늘 사서 오늘 먹으려고 한 거고 짧게 먹으려고 한 거니까.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거는 아래 지지만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다가 결국 일봉도 이것도 좋아야죠. 그러니까 자리나 위치, 정배열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밑으로 이제 밀렸을 때 여기가 지지가 될 것 같아. 그럼 뭐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죠. 여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빠질 수 있고 올랐다 빠질 수 있어요. 이걸 돌파해야지 내 매매의 의미가 있는 거고 추세 매매는 두 번이 어렵습니다. 물론 총 말하면 세 번이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냐? 첫 번째는 이제 매수를 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빠지잖아요. 그럼 평단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자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자리가 이제 깨져가지고 다시 이 구간까지 온다고 한들 이거는 내 매수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정리 이런 게 아니에요. 지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만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좀 변형을 줄 수는 있겠지만 매매 자체가 추세 매매는 손절만 있어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추세 매매는 어쨌든 방향성 매매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힘든 건 어떤 거냐면 양봉이 이렇게 뻥 하고 떴는데 11선을 타고 오는 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추세 매매를 하려면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11선까지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내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20-30%까지 빠질 수 있는 이런 기회비용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나는 매수가 여긴데 여기서 빵하고 튀었는데 올라가다 다시 이 자리까지 오면 난 이걸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추세 매매예요. 이걸 넘어가서 또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기준으로 갖고 있는 이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는 거죠. 이 이평선의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나는 이 기대 수익이라는 거를 이 시간만큼 계속 보유할 경우 이평선이 깨지거나 커트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추세대로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하는 부분들의 기대감에 매매를 하는 게 추세 매매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목표가가 왔으니까 팔아버렸어요. 이런 것도 괜찮지만 목표가가 있지만 목표까지 가지는 못하고 뭐 한 10,000원에 사는데 20,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한 18,000원쯤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약해졌어요. 약해져가지고 내가 계속 보유를 해갈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 결국에 이 기준적으로 갖고 있던 이 구간을 이탈할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힘든 건 뭐냐면 또 내가 가격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내 계좌가 얼마였는지 여기 있을 때. 여기까지 빠지면 좀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사실 추세 매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한미글로벌 추세 매매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빠졌을 때 지금 우리 한미글로벌로 얘기를 해서 보면은 39,000원대 찍고 밀려가지고 어제 33,000원대 봤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많이 빠지는 거죠. 20,000원대 우리가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15%뭐 이렇게까지 빠지는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깨지면은 파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도 좀 힘들고 여기서도 힘들죠. 근데 이게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까지는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분할 매도라는 걸 해가지고 리스크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저가를 깨지는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팔아버릴 경우에는 그냥 그 매매는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깨지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들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단타는 가는 말에 타서 살짝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수가 관리 혹은 수익 관리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고요.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거는 가다가 좀 쉬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얘가 또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 관리가 되는 거죠. 얘가 계속 멈춰 있거나 갑자기 무릎 굽혀서 잠들어 버려. 그러버리면은 얘는 안 가거나 뭐 빠지는 거를 보니까 손절가 관리를 해야겠고, 가지 않는다 하여서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간한 뭐 추세적인 이슈나 어떤 기준점에 맞지 않은 상황이 될 때까지 어쨌든 손절가 관리만 하고 가져가는 거다. 추세 매매는 항상 지지 이탈 시 매도다. 추세 매매가 그래서 단기 매매보다 훨씬 어려운 매매긴 해요. 단타 매매는 이제 어려운 게 거래가 많죠. 리스크라는 게. 매매를 내가 전반적으로 기준이 없거나 여러 번 매매를 했을 때 손실나는 확률이나 손실나는 부분들이 많다라면 단타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태우기가 너무 쉽지 않죠. 어쨌든 밀리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추세매매는 이제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은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리스크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의 상실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했듯이 가격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지 이탈을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안 깨지면 난 이만큼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야. 여기 와서 팔아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까지 밀리는 걸 보고 깨지는 걸 보고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깨지는 걸 보고 팔지 않고 여기서 팔겠다? 이거는 각자 때마다 틀린 거고, 또 여기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 팔았어. 여기서 판다라는 건 뭐 직전 어떤 전고점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여기 오면 팔겠다라는 목표가가 형성이 됐고, 그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파는 걸 경우에만 가능한 거지, 내가 거기까지 가져가는 입장에서라면 계속 이 구간을 지지받고 훈련하다가 그다 쳐가지고 가는 거니까. 올라갔다 좀 많이 빠지는 부분들의 기회비용의 상실이라는 부분들의 리스크는 존재한다. 단타는 뭐라고 그래요? 매매라고 하죠. 추세 매매도 이제 매매이긴 한데, 보통 이제 구분을 지을 거면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란 말이에요. 추세 매매 내가 가져갈 거다. 이거는 이 회사가 좋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가져가겠다 얘기하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투자가 되는 거죠. 추세 매매를 하는 게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보고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더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